자, 우리 저번에 지수 함수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오늘 나갈 거는 지수 함수 활용. 여기 나가면 되지. 부등식이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등식?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을 오늘 할 거라고. 아, 네. 지수 함수 활용. 이거 방정식을 했어? 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안 했어요. 그렇지. 이거 오늘 이거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 지수 함수 활용해서 일부 했다는 거야? 네. 필수 예제 1, 2번 했어요. 필수 예제 1, 2번 했다고요? 네. 아, 그것도 어떻게 했네? 갑시다. 이거 목요일에 했는데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수 방정식을 예를 들면 밑이 이렇게 있고 a의 fx 제곱하고 a의 gx 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가 만약에 같다 라고 한다면 뻔한 거예요. 같다라고 하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죠. fx 이꼴 gx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신경 쓸 게 하나 있다고 그랬지. 이 a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즉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 x의 fx, 이거 그때 목요일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이 아직 미지수로 돼 있을 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거 기억나요? 이때는 굳이 두 지수가 같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요 식이, 요것도 식인데 요게 얼마면 되는 거야? x가 1이면 가능해요. 1이면 1의 제곱도 1이고 1의 100제곱도 100이니까 똑같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밑이 결정돼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밑이 결정이 안 돼 있을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밑이 1일 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라는 거고, 부등식에서 조심할 거는 별거 없긴 해요. 이미 다 계속 강조했던 거여서 a의 fx 제곱이랑 a의 gx 제곱이 있는데 한쪽이 더 크다라고 만약에 가정이 돼 있다고 쳐봐. 이거는 누가 봐도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a가 1보다 클 때와, 즉 증가함수일 때와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이거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결정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결정돼 있으면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결정이 안 돼 있다, 얘처럼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다, 밑이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모른다, 그러면 두 개로 내가 스스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증가니까 그대로 fx가 gx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반대 상황이니까 감수함수니까 fx가 뭐죠? 이렇게 돼야 되죠. 오타 안 났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부등식에서. 방정식에서는 밑이 1인 경우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두 개 서로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별반 차이도 없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남은 문제들이에요. 일부 한 것도 있고. 필수예제 한번 보시면 바로 나왔네. 설명하자마자. 자, 여기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뭐냐면 밑이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밑이 0보다 큰 것만 다루기로 했으니까. 기억하나요? 밑이 마이너스인 건 의도적으로 배제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걸 뜻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얘랑 똑같이 밑이 4면 지수끼리 서로 똑같으니까 자동빵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x가 x 플러스 2가 4면 가능해. 이 상황은. 그래서 x는 2라는 게 답이 하나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가 밑이 달라, x 플러스 2가 4가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봐. 저기 안 써있어도 조금만 생각해봐. 이런 거야. 2에 몇 제곱이 있고 3에 몇 제곱이 있어. 이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 승호, 뭐야? 0제곱. 예, 여기가 다 0제곱이면 돼. 밑이 달라.
그러니까 이건 왜 여기서 가능하냐? 여기서는 지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fx, gx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밑이 1인 경우를 생각한 거고, 이번엔 지수가 똑같죠. 지수가 똑같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밑이 달라도 지수인 x-1이 0이면 가능해지는 거죠. 따라서 x값 1도 가능합니다. 이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얘도 보면 요거는 양수라는 뜻이고요. 밑이 똑같죠? 이 경우에요. 밑이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는 경우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x-1이 1인 경우하고 x-1이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이 경우라면 굳이 얘네 둘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됩니다. 따라서 이때 답은 2라는 게 답이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굳이 위에 지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밑이 1이 돼버렸으니까. 얘가 1이 아니라고 하면 얘를 신경 써야죠. x제곱하고 3 플러스 2x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제로니까 x 값으로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답이 되겠죠. 그 중에서 x는 1보다 크라고 그랬으니까 누구 버려야 돼? 얘 버려요. 그래서 3하고 2하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밑이라든가 지수 쪽에 결정이 안 되는 애들이 있을 때, 그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생각을 꼼꼼하게 해서 풀면 된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하다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했어요. 맥이 끊겨서 까먹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계속 비슷한 거의 반복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스타일들이. 필수의 4번. 이제 오늘 뭐 하다 왔어? 어제 늦게 잤어? 자고 있는데?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두 근의 합?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그 앞에 단원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치환하는 순간 범위 생기고,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도 0보다 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 한 번만 더 하자. 3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 하나 내려와서 이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거 한 번만 더 보여준 거예요. 그 목요일 날의 기억을 되살리라고 목요일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15t에 플러스 27 이꼴 제로예요. 여기까지 됐죠? 문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여기를 생각해 보는 거야. t를 이렇게 잡았으면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나오는 t1과 t2라 함은 실제적으로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일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나는 알파 베타가 정확하게 1이다 2다 구하는 것도 좋지만 내 실제 목표는 뭐야? 덧셈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 따라서 여기를 뭘 하면 되냐면 곱하면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수값으로.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 값이 얼마예요? 27이잖아. 27은 3의 몇 제곱이야? 3의 3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하면 3이다 이거지.
이렇게 통으로 구하면 된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어? 별거 없어요. 4-2번 4-2번은 별표. 이렇게 돼 있죠? 얘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해서 빠르게 적용해 볼게요. t 제곱에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의 t 플러스 a 플러스 7 이꼴 표. 맞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3알파가 또 있고 2알파죠. 2알파도 있고 2베타도 있어요. 둘이 달라야 돼요. 두 근이 다르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떠오른다고. 문제는 이것만 쓰다가는 제대로 통수 맞고서 틀리게 돼요. 조건이 이게 하나 아니야. 왜냐하면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저기 뭐지? 알파 베타 그냥 x 값일 때야. 나는 지금 t를 치환했잖아. 얘가 t1이고 얘가 t2야. 물론 t1하고 t2 달라. 그래서 판별식 쓰면 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왜? 항상 얘기했잖아. 얘가 t 값은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두 근이 서로 달라도 두 근 모두 플러스로 해서 달라야 된다고. 이해됐어? 이걸 생각해 줘야 된다고. 두 분이 모두 플러스인데 다른 거야. 따라서 추가로 뭘 해줘야 되느냐, 두 분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분의 곱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더 추가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틀려요. 판별식 하나만 썼다가는 어장창 털린다고. 이해됐어? 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치환을 한 놈이에요. 생짜배기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2의 알파 제곱 구하고 2의 베타 제곱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다루려면 판별식 0보다 크다만 갖고는 부족하다 이거야. 치환한 얘네들 t는 둘 다 양수라고. 그 둘 다 양수라는 걸 조건 추가해 줘야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건 간단하죠.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나올 거고요. 두 분의 곱은 a 플러스 7이니까 이게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그리고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걸로 하나 퉁치면 되는 거고. 한 배씩 하나 더 남았죠? 한 배씩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건 구하면 a 제곱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a는 마이너스 3, a는 뭐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범위의 공통 범위를 하니까 요거죠. 이보다 크다. 어려우면 수직선으로 보여줄게요. 일단 수직선상에서 얘는 쓸 필요 없죠. 왜냐면 이 둘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이라고 퉁쳤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판별식에서 나온 조건이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둘의 공통 범위는 여기죠. 2보다 크다. 원체민 눈 떠. 이해됐습니까? 네. 얘 조심해라.
그다음 뭐 여기서부터는 이것도 뭐 이거는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머리 싸매면서 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보긴 합시다. 그냥 하나만 하자. 너무 쉽다 이거. 부등식 밑통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로 통일하고 싶어요? 나 같으면 3을 할래요. 왜? 더 직관적이에요. 증가함수니까. 그냥 큰 쪽이 크다라고 한번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예, 3의 3제곱이니까. 맞죠? 이거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직관적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크다? 그러면 3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증가함수니까. 따라서 x는 5분의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밑을 통일해서 풀면 가능하다. 그 다음 필수제 6번 다음 또 나왔네. 다음 부등식 너무 많이 나온다. 지겹다. 자, 요거 치환 방정식도 나오고 부등식도 나오고 골고루 한 번씩 다 나오네. 답 나오더라도 0보다 큰 답만 건져야 된다. 조심해. 이거죠? 그래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2의 x제곱이 1은 2의 몇 제곱? 2의 0제곱 맞습니까? 얘도 2의 x제곱이 2의 1제곱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증가함수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가 얘가 전부 다르겠지. 이해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그래프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프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케이? 콜? 이거 뭐예요? y 값이에요. y 값. 그쵸? y 값이 1보다 작거나 여기잖아요. y 값이 여기잖아요. 그쵸? 무조건 0,1잖아니까. 아니면 y 값이 2보다 큰. 즉 어디하고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x로 따지면 나는 x의 범위를 구하니까 이쪽 x하고 이쪽 x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x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야? 1인 것 뿐이죠. 이해됐습니까? 부등식이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요 초록색 구간이 요거죠. 답이죠. 그림으로 풀어도 된다. 이해됩니까? 네. 이런 것들의 연속이더라. 이것도 해야 되나? 어, 7번.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 엄청 자세하게 늘려버렸네. 부등식 x에 x에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똑같아요. 방정식에서랑 똑같습니다. 부등식인데 밑이 안 정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 밑에 범위부터 정해놔야죠. 증가인지 감소인지. x가 1보다 클 때하고 x가 2 사이일 때 각각 얘기가 다르니까. 그쵸? x가 1인 건 제외해도 돼요. 1이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이 경우라면 2x 플러스 5가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x 넘어가면 x는 5보다 작다? 넘어가면
7보다 작다. 그러면 이 조건 하에 얘가 답이 나온 거니까 최종 답은 이렇게 되겠지. 건진 거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이 경우라면 반대로 뒤집힐 테니까 2x 플러스 5가 작습니다. 3x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면 x가 큽니다. 5보다 이상하게 됐죠? x가 7보다 크다. 아니 x 분수라고 가정하고서 풀었는데 7보다 큰 애가 나와야 된다고? 아 이거 불가능. 모순됐죠. 답은 요거 하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8번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이 됐다. 성립이 됐다면 K의 범위를 생각해봐요. 이게 항상 성립한데 언제나 모든 x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크게 보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의 얘의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언제나 모든 x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고 치면 이 함수에서 가장 작은 값조차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를 그냥 멍 때리면서 이렇게 그런 것보다 하고 보면 안 되고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이게 하나의 함수라면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바라봐야 그러니까 나의 전략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얘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이 생긴다. 자, t는 0보다 큰 범위 t로 치환하면 얘 하나의 함수로 본다 이거 y t 제곱 마이너스 8t에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하나의 함수란 말이지. 그러면 이 함수의 정체는 완전 제곱이네? 이렇게 생긴 거네? 그럼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네? t 값이 4 그리고 그때의 값이 k-16인데 문제는 t가 0보다 큰 것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어딘가에 0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함수의 모습을 띈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거고 이 함수의 모습은 이만큼일 거란 말이지. 끝없이 가겠지. 그러니까 이 함수 전체의 최소값은 어디에 있어? 얘지. 이해됐어요? 꼭지점인 얘야. 근데 내가 처음부터 전략 생긴 게 뭐야? 나는 이 함수를 이걸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이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작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앞으로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요구될 거예요. 수원 수투에서 얘를 부등식을 그냥 부등식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의 함수 값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부동은 반대로 돼 있어. 이 함수의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부등식의 관점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뭐를 탄생시켰어요? y는 이렇게 탄생시켰잖아. 있지도 않은 거. 함수로 바라보겠다 이거지. 이 문제는. 그 다음 9번 아이씨 9번도 또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네요. 처음 가격이
128만 원의 어느 제품의 가격이 제품 가격이 매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앞에서 내가 얘기했었죠. 하락에 꽂히지 마라. 하락 줄어든다, 감소한다. 이딴 거에 꽂히면 안 된다. 기억나? 하락에 꽂히는 게 아니라 뭐에 꽂혀야 된다고? 하락이면 남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그래야 식이 만들어진다고. 남는 거. 25%면 쉽게 얘기하면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 갖고 식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만들어져요. 이상하게. 그럼 뭐에 꽂혀야 돼요? 남는 게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야? 4분의 3이 남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죠. 그러면 물건 가격이 A하고 쳐봐.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4분의 1 A가 될 것이야. 4분의 3 A가 될 것이야. 4분의 3이 남은 거니까. 1년이 또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 이 값에 다시 4분의 3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의 제곱 A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 흘러가면 4분의 3에 n년 후면 n 곱하기 A가 되는데 그 A가 얼마야? 120 얼마? 그렇죠. 128만 원이래. 맞습니까? 그렇게 흘러가 났더니 그게 54만 원이 되는 그 연수를 찾았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식정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것을 생각해야 식이 빨리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약분합시다. 얘는 6 곱하기 2 곱하기 6, 9, 50 3의 제곱 세제곱. 얘는 2의 7제곱. 맞죠? 그러면 얘랑 하나 약분되면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2의 6제곱분의 3의 제곱이고요. 맞습니까? 뭐 3의 세제곱이고요. 오케이 콜? 따라서 얘는 4의 세제곱에 3의 세제곱 즉 4분의 3의 세제곱이고 따라서 n은 3인 거죠. 3년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네, 남는 것에 주목하라. 콜? 이게 끝났네. 자,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